대형마트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매장 안으로 스며든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1시. 마트는 생각보다 한산했고 시식 코너에는 익숙한 듯 낯선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강혜순. 누렇게 바른 회색 외투, 작은 갈색 손가방 하나. 손에는 오래된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한 손가락은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마트 입구를 지나 한 발 한 발 시식 코너 쪽으로 향했다. 튀김이 바삭하게 익어가는 소리,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리고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또 왔네. 튀김 코너를 담당하던 중년 여직원이 동료에게 눈짓을 주며 말했다. 지난주에도 이틀 연속 봤다니까. 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식만 하고 간다고. 옆에서 고개를 돌리던 남직원은 어깨를 으쓱였다. 에이, 그냥 배고픈 할매겠지 뭐. 뭐 어때, 시식하는 사람이야 많잖아요. 그러나 그의 말에도 여직원은 입꼬리를 올리며 혀를 찼다. 혜수는 아무 말 없이 시식대를 바라봤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대찌개 샘플이 작은 종이컵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종이컵 하나를 천천히 집어들고 입에 가져갔다. 그 순간 여직원이 서둘러 다가왔다. 어머니, 시식은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만 드셔주세요. 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종이컵을 조심스럽게 들고 뚜벅뚜벅 다른 시식대로 향했다. 볶음밥, 떡갈비, 만두. 그녀는 마치 식사 순서를 따르듯 시식 코너를 천천히 돌았다. 음식을 입에 넣을 때마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씩 눈을 감기도 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졌다. 아니, 저분 또 여기네? 마치 식사하듯 다 먹고 가잖아. 저러다 무전취식으로 신고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주변 고객들도 힐끔힐끔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 아이 손을 잡고 온 젊은 엄마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저런 사람 따라하지 마. 남의 거 공짜로 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혜수는 그런 시선을 모두 흡수하듯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옮겼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왼쪽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정민이 나타났다. 마트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24살 청년 정민은 요리 코너 보조를 맡고 있었다. 그는 우연히 혜순이 시식대 앞에서 조심스럽게 음식에 손을 대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다. 어머니, 이거 된장찌개예요. 오늘 새로 끓인 거라 따뜻하실 거예요. 혜순은 약간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 중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정민은 웃으며 한 손으로 트레이를 들어 보여주었다. 이거요. 직접 담아드릴게요. 찌개 국물 넉넉히요. 혜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미소처럼 작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정민은 종이컵에 찌개를 담아 조심스럽게 건넸다. 앉아서 드시면 더 좋을 텐데 잠시만요. 그는 근처 박스를 정리해 간이 의자처럼 만들어 주었다. 불편하셔도 잠깐 기대고 드세요. 날도 추운데. 혜수는 찌개를 들고 박스에 살짝 기대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국물을 한 입 마셨다. 고맙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민은 웃으며 말했다. 이왕 드실 거면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잖아요. 저도 할머니랑 살거든요. 혜순의 손이 아주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녀는 찌개를 다시 한 입 천천히 마셨다. 마트의 소음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작은 공간만은 잠시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정민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혜순은 조용히 손가방을 열었다. 속에는 낡은 수첩 하나와 오래된 명함 몇 장,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혜순이 한 식당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혜순 식당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 그녀는 사진을 살짝 쓸어보다 다시 조용히 가방을 닫았다. 잠시 후 정민이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두유를 들고 돌아왔다. 이거요. 오늘만 특별 입고된 거라 시식용으로 준비했어요. 속 좀 더 따뜻해지시라고. 혜수는 미소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눈빛엔 분명 따뜻한 기색이 스며 있었다. 젊은 친구가 별일 다 하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끓여주는 미역국 먹고 나면 사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혜수는 두유를 들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애가 아직 있었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거칠게 말했다. 정민 씨 뭐 하세요? 시식만 하러 오는 분한테 너무 과하게 친절한 거 아니에요? 마트 정직원인 김대리였다. 그는 혜순을 힐끔 보며 말을 이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우리도 매장 이미지 관리해야 하고. 정민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전 그냥 손님에게 따뜻하게 대해드린 것뿐이에요. 김대리는 입을 삐죽 내밀며 돌아섰고
혜수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웃음이 스쳤다. 잠시 후 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민을 향해 말했다. 너무 오래 있었네. 이제 가보겠네. 정민은 손에 쥔 장갑을 벗어들며 고개를 숙였다. 다음에 또 오세요. 꼬구. 혜수는 등을 돌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걸음 하나하나에는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녀가 마트 출입문을 지나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정민은 여전히 시식대를 정리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오래된 식당의 불빛처럼 혜순의 기억을 흔들었다. 혜순은 마트 건물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손에는 정민이 건넨 종이컵, 그 속엔 아직 미지근한 두유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종이컵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세상 아직 살만한 구석이 있긴 있구먼. 그리고는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정민 된장찌개 따뜻하게 준 친구. 다음 방문 때 다시 보기. 혜순의 손끝이 떨림없이 움직였고 그녀의 눈동자는 오랜만에 빛을 머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혜순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었다. 진짜 자주 오더라니까. 뭘 하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매장 CCTV 관리해야 하는 거 아냐? 근데 아까 정민 씨가 엄청 친절하더라. 그 친구 괜히 정 붙이지 말라니까. 다 이유 있는 사람들이야. 직원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정민은 조용히 자신만의 정리를 마치고 있었다. 그분 딱 우리 할머니랑 닮았어. 말없고 손 마르고 누가 뭐라 해도 한마디 안 하는 거. 근데 그 눈빛은 참 깊더라. 정민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작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메모했다. 그의 노트엔 고객 응대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쓰여 있었다. 따뜻한 응대는 돈 안 든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게 하루 식사보다 더 따뜻할 수 있다. 해가 기울고 마트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다. 그 빛 아래 혜수는 천천히 길을 걷는다. 누군가는 모른 척 지나치란 인물. 누군가는 비웃고 수군거릴지 모를 이름 없는 사람. 하지만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그녀는 오늘 한 사람 덕분에 마음속에 따뜻한 불빛을 하나 지폈다는 것. 마트 안의 공기는 조금 더 서늘해졌고 어제보다 바람은 더 차가웠다. 그러나 그 바람을 뚫고 또다시 한 인물이 들어섰다. 강혜순. 어제와 비슷한 옷차림, 하지만 오늘은 스카프 하나가 목에 둘러져 있었다. 아마도 어제 정민이 건넸던 따뜻한 말이 그녀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녀는 매장 안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시식 코너를 향했다. 각 코너의 직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시선을 주었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오진 않았다. 튀김 코너 앞에서 잠시 멈춘 혜수는 망설이다 조심스레 집게를 들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어묵 드셔보세요. 따끈하게 데웠어요. 정민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 특유의 밝은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있었다. 혜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제 준 된장찌개 맛이 깊더군. 정민은 깜짝 놀랐다. 정말요? 저희 사장님이 직접 끓인 거예요. 어머니 입맛에도 맞았다니 다행이네요. 혜수는 조용히 어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눈도 못 마주치고 지나가던데 자네는 좀 다르군. 정민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요. 저희 할머니도 입이 짧으셔서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드리면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 말에 혜수는 고개를 들고 정민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래 자네 같은 사람이 오래가. 정민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혜순이 돌아서려는 찰나 정민이 물었다. 근데 어머니 혹시 근처 사세요? 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예전부터 다니던 곳이라. 그 말 속에는 설명되지 않은 과거가 묻어 있었다. 정민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대화를 뒤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직원, 김대리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말했다. 정민 씨 또 저분이랑 얘기 중이네요? 어제도 꽤 오래 얘기하던데. 정민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그냥 인사차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고객님한테 너무 정 붙이면 안 돼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들인데 시간도 신경 써야죠. 그 말에 정민은 입을 다물었고 혜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마트 뒤편 휴게실. 정민은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그의 손엔 작은 수첩이 있었고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한 눈빛, 말은 없지만 따뜻한 느낌.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왜 익숙하지?
그 순간 그의 옆에 누군가 다가왔다. 이거 떨어뜨렸더군. 정민이 고개를 들자 혜순이 자신의 명찰을 들고 있었다. 그는 당황하며 그것을 받아들고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엄청 찾고 있었거든요. 혜수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이름이 정민이었군. 정민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네, 박정민입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손엔 또다시 그 수첩이 들려 있었고 걸어가며 천천히 글씨를 적기 시작했다. 박정민 인턴. 친절함은 계산에서 나오지 않음. 마트 밖 가로등 아래를 걷는 혜순의 뒷모습이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녀는 오늘도 말없이 사람을 살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다. 마트의 아침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정민은 어딘지 모르게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전날 혜순이 명찰을 돌려주며 남긴 말이 마음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이름이 정민이었군. 단순한 한마디 같았지만 그 안엔 뭔가 깊은 의도가 깃들어 있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 말투, 맑은 침묵.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았다. 정민은 오전 근무를 마치고 매장 뒤편에서 작은 노트를 펼쳤다. 그러다 문득 뭔가 생각난 듯 가방 속을 뒤졌다. 어제 혜순이 다녀간 자리에 남겨진 휴지 한 장. 그 위엔 흘려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리의 기본은 사람의 마음이다. H. S. 그루프. H. S. 그루프. 정민은 그 문구를 중얼이며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화면에 떠오르자 그의 눈이 커졌다. H. S. 그루프 국내 3대 외식기업 혜순식당에서 시작된 기업형 외식 브랜드. 창립자 강혜순 회장. 정민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설마. 그는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한 인터뷰 기사 속 수십 년 전 촬영된 흑백 사진. 그곳엔 젊은 시절의 강혜순이 미소를 머금고 식당 앞에 서 있었다. 그 눈빛, 표정, 입꼬리. 어제 그분이랑 똑같아. 정민은 노트를 닫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동시에 마트 안에서는 직원들의 수근거림이 오가고 있었다. 그 노인 오늘 또 왔대. 아까 매장 순찰 돌다가 뭔가 적던데? 직원들 보고 눈치 주는 거 아냐? 감시하는 사람인가? 김대리는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다. 감시요? 에이, 그냥 시식만 하러 다니는 노인네지 뭘. 하지만 그 순간 한 직원이 말했다. 근데 그 노인이 놓고 간 휴지에 이상한 글귀 있더라. 요리의 기본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거 어디서 많이 본 문구인데. 정민이 재빨리 걸어 들어오며 그 말을 들었다. 그 문구요, H. S. 그루프 공식 철학이에요. 회장님이 직접 남긴 슬로건이에요. 직원들이 순간 조용해졌다. 설마 그 노인이 그 H. S. 그루프이랑 관련 있다고요? 정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손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매장을 테스트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김대리는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갑자기 영화 찍어요? 그냥 노인네한테 너무 정 붙이지 마요. 정민은 더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같은 시각 마트 입구. 혜수는 오늘도 조용히 들어섰다. 오늘은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있었다. 허름한 외투는 같았지만 안쪽 셔츠와 스카프는 전날보다 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그녀는 마트 안을 한 바퀴 돌며 시식 코너를 찬찬히 둘러봤다. 어제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힐끔힐끔 바라보았지만 혜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다만 시식대 앞에 서 있는 정민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다. 정민은 어제보다 더 반듯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는 혜순을 보자 바로 작은 트레이를 꺼내 준비했다. 오늘은 순두부입니다. 매운맛 말고 맑은 국물로요. 혜순은 트레이를 받으며 살짝 눈웃음을 지었다. 맑은 게 좋지. 군더더기 없어서. 그 말에 정민도 살짝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느 때보다 진지했다. 어머니, 아니 혹시 H. S. 그루프이랑 어떤 관계 있으세요? 혜수는 멈칫했다. 트레이를 바라보던 시선이 정민에게 향했다. 정민은 조용히 말했다. 혹시 그 강혜순 회장님이신 건 아니세요? 몇 초간 침묵이 흐르고 혜수는 아주 천천히 트레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었나? 정민은 당황하며 말했다. 죄송해요. 의심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이 왔어요. 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맞아. H. S.
그룹프 내가 시작한 거지. 20대 초반 식당 하나로 시작했으니까. 정민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요? 그 순간 주변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김대리 역시 귀를 의심하며 다가오다 멈춰섰다. 혜수는 말없이 손가방을 열어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다. HS 그룹프 창립자 강혜순 대표이사. 그 명함은 확실한 증거였다. 주변은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고 직원들의 얼굴엔 당황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혜수는 명함을 정민에게 건네며 말했다. 자네는 나를 사람으로 받고 따뜻하게 대해줬어. 그거면 됐네. 그녀의 말은 잔잔했지만 모든 이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마트 본사 회의실. 전날의 충격적인 정체 공개 이후 마트 직원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출근했다. 특히 김대리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은 초조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그날 아침 정민은 출근과 동시에 본사 담당자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박정민 씨, 본사 회장님께서 직접 면담 요청하셨습니다. 정민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정민은 마주 앉아있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혜순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그녀는 평소의 할머니가 아니었다. 단정한 재킷, 고급스러운 브로치, 깔끔하게 빗은 머리. 한눈에 봐도 수십 년 외식업을 이끌어온 회장의 품격이 느껴졌다. 정민은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어제 명함은 잘 받았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자넨 끝까지 나를 사람 대하더군. 누군가는 거지 보듯했고.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수는 서류 한 장을 건넸다. 그 위엔 HS 그룹프 브랜드 매니저 신입 공개 채용 1차 면제 특별 추천 대상자 박정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민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이건 저를 위한? 내가 줄 수 있는 건 기회뿐이네. 그 기회를 받느냐 마느냐는 자네 몫이지. 정민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순간 마치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했다. 할 회장님, 저는 그냥 어르신 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따뜻하게 대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전부였어요. 혜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중얼였다. 내가 젊었을 땐 시장통에서 서름도 많이 받았지. 시식하러 왔다고 쫓겨나고 냄새난다며 손가락질 받고.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네. 언젠가 저 사람들 반대로 살아야겠다고.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근데 마리아 회장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다시 와보니 세상은 그리 많이 안 바뀌었더군. 정민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래도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는 좀 다르게 자랐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마트 지점장과 김대리 등 직원 몇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예의상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지점장이 마른 기침을 하며 말했다. 회장님,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혜수는 고개를 들고 그들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시식 코너를 식당 삼아 이용한다고 조롱하던 직원들. 혹시 그 자리에 계셨던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직원들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김대리는 끝내 손을 들지 못했고 대신 고개를 푹 숙였다. 혜수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원한 건 사과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가? 그걸 보고 싶었어요. 침묵이 회의실을 뒤덮었다. 어떤 브랜드든 결국은 사람이 만듭니다. 정민 씨 같은 직원이 한 명 있는 것, 그게 우리 그룹이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그 말에 정민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지점장은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혜수는 자리를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맙네 정민 씨. 오늘은 내가 시식 하나 권해도 되겠나? 정민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오늘은 제가 대접해드릴게요. 마트 한복판. 오늘도 바쁜 손님들이 오가지만 시식 때 앞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혜순이 자리에 앉고 정민이 조심스럽게 따뜻한 국을 건넸다. 오늘은 맑은 북엇국입니다. 혜순은 국을 들고 조용히 한 입 마셨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아, 옛날 생각나네. 이 맛 처음 내 식당 차렸을 때 만든 국이야.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정민을 바라봤다. 이 국은 사람 마음이 담긴 국이지.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 거야.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음으로 만드는 요리 기억하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손님들이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분이 HS 그룹프 회장님이라던데 어쩐지 기품이 다르더라. 마트 직원들 역시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부끄러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눈빛들이 곳곳에 퍼졌다. 혜수는 마트를 나서며 정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조만간 본사에서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 정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 가겠습니다. 혜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뒷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멀어지는 그 뒷모습에 정민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마음을 먼저 보는 것. 회장님이 아니라 할머니였어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의 끝자락, 봄의 기운이 언뜻 스치기 시작한 3월 초. 도심 한복판, 유리창이 반짝이는 모던한 건물 앞. 그 위에는 큼지막하게 새겨진 글씨가 걸려있다. HS 그룹프 신입 브랜드 매니저 입사식. 건물 안, 로비 한쪽에선 환영 현수막이 걸려있고 새로 채용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긴장한 얼굴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중 단정한 정장을 입고 조용히 서 있는 청년 하나. 바로 정민이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사원증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박정민 브랜드 기획팀. 그때 누군가 다가와 말했다. 정민 씨, 회장님께서 따로 잠깐 뵙자고 하셨어요. 정민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익숙한 등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기품 있는 모습의 강혜순.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분위기였다. 어서 오게. 이제 내가 아니고 우리 회사 직원이 되었구먼. 정민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혜수는 천천히 차를 한 잔 따르며 말했다. 요즘 매장들 다녀보니 다들 자네 얘기하더군. 그 정민이 덕분에 직원 교육 방식이 바뀌었다고. 정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뿐이에요. 혜수는 조용히 웃으며 차를 내밀었다. 겸손한 것도 자네의 장점이지. 잠시 고요가 흐르고 혜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두 사람은 지하 직원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 그곳은 조금 특별하게 꾸며져 있었다. 가운데엔 조그만 둥근 테이블 하나. 그 위엔 따뜻한 국, 반찬 몇 가지, 그리고 흰쌀밥 2공기. 정민이 놀란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게? 혜순이 조용히 말했다. 처음 식당 열었을 때 손님한테 대접했던 상차림 그대로야. 이 음식들이 내 전부였어. 이걸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정민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정말 평범한 밥상이네요. 그래. 하지만 진심이 담긴 식사는 평범하지 않아. 혜수는 숟가락을 들고 밥 한 숟갈을 떴다. 정민도 따라서 천천히 국을 떠먹었다. 이 맛 어디서 먹어본 듯한데요? 마트에서 내가 준 북엇국. 그거랑 같은 레시피지.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조용한 식당 안, 그 작은 테이블 위에는 어느 프랜차이즈보다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정민은 동기들과 함께 무대에 서서 대표 연설을 마쳤다. 저는 한 분의 진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누군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객석 한쪽 혜수는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그 눈에는 뿌듯함과 감동, 그리고 아주 조금의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그 주말 정민은 마트 시식 코너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엔 직원이 아니라 회사 담당자로서. 그는 익숙한 코너에 작은 메모판을 달았다. 따뜻한 말 한마디 음식보다 오래갑니다. 정민 드림. 그걸 보고 지나가던 한 고객이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음식 장사지. 사람이 먼저네. 정민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뒤돌아보자 익숙한 얼굴. 바로 혜순이었다. 오늘은 회장도 할머니도 아닌 그저 수수한 옷차림에 평범한 미소를 띤 한 사람. 정민 씨, 오늘도 시식 하나만 부탁하네. 정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번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어머니. 둘은 마주 앉아 간단한 국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식탁을 나눴다. 그 식탁은 성공과 실패, 과거와 미래,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였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진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기회가 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